네, 안녕하세요. 오프입니다. 2026년 2월 1일 주차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 심층 분석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죠. 네, 오늘은 2월 2일 월요일이죠. 근데 오늘이요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매우 중대한 변곡점에 서 있는 시간인 것 같고요. 특히 1월 말부터 지속적인 하락세가 있었죠. 이 하락세는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 많은 사람들이 심리적인 마지노선이 있었습니다. 비트코인이 9만 달러를 지켜주길 바랬고요. 또 9만 달러를 지켜줄 때 적어도 8만 달러까지는 떨어져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8만 달러를 손절 구간으로 잡아놓고 있었습니다. 네, 주말 사이 비트코인이 7만 5천 불, 7만 7천 불까지 떨어지면서 8만 불에 대한 지지 라인을 지키고 있던 사람들이 대량의 청산이 나오면서 시장이 폭락하는 이유가 있었고요. 그러면 이 시장이 크게 하락한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차기 영만준비제도 의장으로 지명한 케빈 워시에 대한 시장의 해석입니다. 이 케빈 워시는요, 매우 매파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에 관해서는 조금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지난 주말도 그렇고요. 이번 주 주말도 그랬고 코인 시장이 계속 주말에 폭락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리고 미국 증시가 열리지 않았을 때 계속해서 폭락하는 움직임이 나옵니다. 그리고 특히 아시아권 한국 시간으로 한국 시간이 열리는 장이 열리는 시간대에 맞춰 가지고 악재들이 터지면서 가격이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때 왜 특히 많이 하락을 하느냐?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잠자고 있고 한국에서는 일어나고 있지만은 미국에서는 다들 잠자고 있고 유동성이 가장 적은 시기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말의 하락은 얇아진 적어진 유동성 때문에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이 더 많이 빠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세 번째 이유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이제 파산할 수 있다라는 소문들이 주말 사이에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왜 청산된다는 소문이 들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런 시장에서 온체인 데이터 같은 것을 살펴보잖아요. 그럼 재밌는 거 볼 수 있어요. 일반 대중들은 투매를 하고 있고요. 스마트 머니와 고래들은요, 뭐 하고 있다? 네, 매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도 제가 RSI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 RSI가 떨어질 때는요, 가격이 떨어질 때 RSI가 떨어지거든요. 근데 현재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RSI가 올라가고 있다. 보통 이걸 우리는 다이버전스, 상승 다이버전스라고 하는데 지금 뚜렷하게 상승 다이버전스가 관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체인 데이터는요, 고래들이 이 구간에서 계속 매수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살펴보면은 며칠 뒤에 보면은 이번에 비트코인이 10만 불, 8만 불 됐을 때 고래들이 많이 매집했었다라는 기사들과 관련된 분석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많이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네, 그러면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볼게요. 이 2월 2일 현재 보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한 7만 8천 불 정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7만 8천 불 정도 하고 있는데 이것은 2025년 4월 이후로 최저점을 경신한 가격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패닉셀이 나왔다는 걸 실제로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럼 청산 규모는 어떻게 되느냐? 주말 동안에 약 20억 달러 정도가 청산되었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롱 포지션을 가졌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청산당했다라고 보는 것 같고요. 그리고 8만 달러가 이탈되면서 이런 대량 청산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케빈 워시, 이제 여러분들의 파월이라는 이름보다는 케빈 워시라는 이름을 많이 기억하셔야 돼요. 케빈 워시는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정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이 케빈 워시는 어떤 사람일까요? 이 케빈 워시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연준 이사로 재직하며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뱅 버네킹 의장의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견지했던 인물입니다. 다시 말해서 양적 완화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던 사람이기 때문에 양적 완화, 쉽게 말해서 시장의 돈을 푸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보수적인 매파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까지의 발언들을 보면 지금 현재의 연준의 이런
그 활동이라든지 움직임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과 비판을 많이 내놨던 사람이에요. 쉽게 말해서 지금의 연준 시스템을 싹 갈아 엎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중 한 명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만약에 어떻게 된다? 이런 사람이 연준 의장이 되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예, 돈을 풀지 않고 꽉 쥐어짜고 그리고 기존의 연준에 있던 시스템을 다 갈아 엎으려고 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시장의 불확실성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갑자기 변화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지금은 투자하는 것보다는 현금화를 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게 이번 주말에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주말에 가격이 많이 하락한 이유는 이 케빈 워시 때문이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재밌는 게 있죠. 이 케빈 워시는 그러면 이 사람의 성향으로만 보면은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왜 이 사람을 지명했을까라는 게 시장의 불안감을 만드는 또 하나의 이유죠. 트럼프는 금리 인하를 원할까요? 금리 인상을 원할까요? 트럼프는 금리 인상보다는 금리 인하를 요구합니다.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데 금리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연준의 의장을 금리 인하를 반대하는 케빈 워시로 지정을 했다? 이상하지 않아요? 네. 이것은 정책적 엇박자 혹은 시장이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새로운 정책 기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 시장이. 근데 또 재밌는 거는 이 케빈 워시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상당히 좋게 생각해요. 비트코인을 활성화 된다 그러고 되게 좋은 거다라고 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튼 이런 이유가 있었고요.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와 안전자산 역설인데 최근에 미국하고 그린란드 매입과 관련된 유럽 8개 국가의 대립이 있었죠. 근데 거기에 따라서 최근에 뭐가 있어요? 또 이란. 이란하고도 긴장 고조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정세가 불안하니까 야 현금 들고 있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안전자산에 투자하자라고 하면서 금이랑 은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점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왜 파산을 한다는 소문이 났을까요?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요, 최근에 코인들을 많이 샀죠. 근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매집한 평균 단가가 있습니다. 평균 단가. 이 평균 단가가 한 76,000불 정도 돼요. 76,000불 정도에 매집을 했는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매집한 가격이 76,000불인데 만약에 비트코인이 76,000불 밑으로 떨어진다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어떻게 되죠? 손실이 되는 거죠. 본인들이 비트코인을 매집한 거에 대한 손실이 되는데 왜 손실이 된다고 해서 문제가 되느냐? 청산이라고 하니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어떤 레버리지에 가입을 해서 76,000불 밑으로 떨어지면 다 청산돼서 회사가 망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마진 거래를 하지 않죠. 마진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 왜 청산 소리 나오느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요. 주식입니다. 주식. 얘네는 주식이기 때문에 주가가 같이 하락하겠죠. 여러분들이 어떤 삼성전자를 샀는데 삼성전자 매출이 없어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총 자산이 주식의 총액보다 만약에 낮다고 하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주식의 가치는 더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평단가보다 실제 비트코인 평단가가 떨어지면은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더 적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주식이 폭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자신의 돈으로 비트코인을 산 게 아닙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돈으로 비트코인을 산 것이 아니라 은행이라든지 여기저기 돈 있는 사람들, 기관들에게 돈을 빌려가지고요. 그 돈으로 비트코인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야, 마이크로 스트래티지한테 돈 빌려줬는데 걔네가 투자한 거 지금 완전히 손해보고 있네? 그러면은 우리가 빌려준 돈 빨리 달라고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얘네들이 2008년대까지 갚아야 되는 돈이 있는데 이건 2008년도에 2028년도에 갚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얘네들이 계약한 거에 따르면 2028년이 되기 전에도 만약에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주가가 일정 가격 밑으로 떨어지면은 2028년도에 갚아야 될 것도 조기 상환해야 되는 계약서가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은 버틸 수 있는데 만약에 일정 부분 가격으로 비트코인 더 떨어진다면 2028년도에 팔아야 갚아야 되는 막대한 돈까지도 지금 갚아야 되니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파산할 수도 있다라는 가설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시장에 돌면서 투자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많이 불안함을 가졌고요. 그리고 마이크 스트래티지가 만약에 망한다. 그러면 어떤 분위기가 나느냐.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우리가 버틸 수 있는 하나의 기준점이 됐잖아요. 야, 쟤네도 사는데 라고 하는 게 보였잖아요. 근데 얘네가 만약에 파산이 되면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을 팔아야 되겠죠. 팔아서 돈을 갚아야 되니까. 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가지고 있는 자금들이 실제로 시장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비트코인은 재앙이 되겠죠. 예, 이거는 과거 FTX가 망했을 때보다 시장에 더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이 주말 시간에 실제로 많은 불안감을 만들어줬고 가격 하락에 일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실제적으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이렇게 파산되거나 없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고요. 누군가가 이거를 악재로 사용해서 시장에 불안감을 만들어서 개미들이 물량을 팔게끔 시장에 한 번에 펜스를 만든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이제 이번 주죠. 이번 주 주요 경제 지표 발표들이 있는데요. 미국 제조 구매관리 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 경제의 건전성을 보여주는 선행 지표예요. 예상치가 48.5에서 49인데 만약에 이거보다 떨어진다면 오늘 발표되는데 이거보다 만약에 떨어진다면 경기 침체에 대해서 우려가 제기될 수 있어요. 그러면 경기가 침체가 되면은 우리에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 경기 침체가 된다 그러면은 우리에게는 좋은 겁니다. 왜? 지금은 금리 인하가 되느냐 안 하냐가 가장 시장에서 크게 반응하는 움직임인데 만약에 경기 침체가 된다 그러면 금리를 올릴 수가 없습니다. 경기가 침체된다고 판단이 되면은 금리를 내려가지고 시장에 좀 숨을 튈 수 있도록 해주거든요. 최근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떨어진 것도 지난주에 FOMC 회의가 있었죠. FOMC 회의 결과 어떻게 나왔어요? 금리가 동결될 거에 대해서는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경기 지표가 너무 좋아서 한동안 금리 인하를 할 것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라는 뉘앙스의 파월의 의장의 발표 때문에 시장에서 많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죠. 그래서 오늘 발표되는 이런 지표들이 좀 안 좋게 나오길 우리는 바라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호주은행 같은 경우도 이건 좀 악재긴 한데 2월 3일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나라들이 금리를 인하하느냐 안 하느냐를 따지고 있는데 호주 중앙은행에서는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호주은행에서 금리를 인상할 경우 시장에는 조금 악재로 반응할 가능성이 있다. 그게 2월 3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에는요. 금리 결정 및 통화정책 보고서가 나오는데요. 네, 이거는 영란 은행들이죠. 그러니까 영국에 있는 은행들이 이거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만약에 금리가 동결된다 아니면 올라간다 이거에 대해서 좀 봐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4월 4일입니다. 4월 4일이 아니라 2월 6일입니다. 2월 6일이 바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오고요. 또 비농업 고용지수가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고용수가 많아진다는 것은 시장이 좋다는 거고요. 그리고 실업률이 적어진다는 것은 시장이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지표는 고용지수가 안 좋게 나오고요. 실업률도 많이 생겼다라고 나와야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은 장기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때문에 호재로 시장에 반응할 수 있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희망회로를 돌릴 수 있는 근거들을 좀 찾아봤는데요. 아까도 계속 봤지만 개미들 한 개의 비트코인 미만을 보유하고 있는 소액 투자자들은 공패에 질려서 매도를 하고 있지만
고래들 중에서 1000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고래들은 오히려 매집하고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기술적 상승 다이버전스, 아까도 말했지만 RSI가 올라가고 있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진다. 이거는 조만간 큰 반등이 나올 거라는 차트적인 분석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까지 제가 코인을 하면서 2월 달에 코인이 안 좋았던 날은 별로 없었습니다. 2023년도, 2027년도, 2021년도에 비트코인이 가장 크게 올라가고 알트코인 크게 올라갔던 거는 2월 달이죠. 그래서 2월 달에 우리는 좀 기대해 보자. 그리고 1년 내내 떨어졌는데 2월 달에 좀 반등해 주지 않을까? 그리고 이 금리 인하라든지 여러 가지 악재 이런 것들도 2월 달에는 어느 정도 정리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026년 2월 1일 또 이번 주 전체적인 시장에 대해서 분석해 봤는데요. 뭐 지난주에 코인들이 떨어진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들도 명확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떨어진 이유들이 해결될 수 있는 일일까요? 해결할 수 없는 일일까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불확실성이 확실성으로 바뀌면서 변화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 주말 동안 일어났던 일들, 오늘 월요일이죠. 오늘 저녁 11시 반이 되면은 미국 증시가 열릴 텐데 미국 증시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만약에 오늘 미국 증시에서 만약에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이 악재들이 모두 해소됐다고 생각을 하고 알트코인이나 비트코인 역시도 일시에 반등하는 시간, 오늘 저녁 시간에 나올 수 있으니까요. 이거 역시도 한번 기대해 봅시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준비한 오전 방송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할게요.